전부 문화원에서 저작년, 작년 두 번에 걸쳐서 하루에 2시간씩 10회를 해서 20시간씩 강의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올해도 청도 다리 밑에, 우리 정이 다리 밑에 있어요. 거기서 20시간, 2시간씩 해서 10번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저는 마치는 날짜를 안 정했습니다. 왜 안 정했냐면 강의 중에라도 누구든지 질문을 하고 토론식으로 강의를 하겠다. 그럼 언제든지 강의하는 중에라도 의문이 나면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답을 해보라고 이렇게 식해서 그런 식으로 강의했어요. 신사들도 들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와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다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시간이 1시간 반 남았는데 우리 이런 사원은 밀양 초화전에 있어요. 이름은 김선자 윤이고 호가 왕직이에요. 이 친구는 직궁한 됐잖아, 3년? 네. 정말 3년이야. 3년, 또 3년 됐을 아직 3년, 만 3년 안에 안 됩니다. 만 3년 안 된다고. 이 친구는 운이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청도문화원에서 강의를 하는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하기 바로 전에 비날만 3개월 땡겼습니다. 밀양에 가면 또 제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같이 그 사무실에 가서 정이 안 올라가고, 비날 3개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서자마자 속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안 그렇죠. 기본 자식을 완벽한 아이네요. 익혀가지고 내가 강의를 할 때 조교로 채용을 했습니다. 시범 보여요. 그럼 사람들한테 땡기는 시범, 뭐하는 시범을 보내면서 그 강의를 끝내고, 그러고 한 몇 달을 저하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만났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가면서 고치고 또 바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분재 그 체형 잡는 건 3개월 내지 6개월 하면 체형 잡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3년을 가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번나가는 거 잡아주고 휘주고 이거 3년 걸립니다. 그래도 또 어긋나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을 나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가 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자식아 익어가기 시작하죠. 익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작년에 전국에 15중을 몇 번을 했더라. 근데 시즌 딱 한 바퀴 못 끝났어요. 비교해서 2등으로 미끌리고 14중을 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15중을 4번 하려면 14중 깔아놓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경력이 이제 사회 가면서 대회는 대회 경험이 또 말을 합니다. 이제 차츰 닦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이런 친구는 참 행운한 게 처음에 우리가 각궁을 도체를 가는데 없어가지고 밀양 있는 사람 2사람을 좀 불러왔는데 그때 우리가 첫 출전하니까 도협에서 봐주고 제 것도 했죠. 첫에 가서. 자, 여러분들 아란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끄고 있는 활이 아직 손 안 된 활, 그걸 가지고 깎고 해가지고 활의 형태를 잡고 만드는 걸 해궁이라고 해요. 풀해자 해궁. 그걸 한번 해보고 나면은 활에 대해서 상당히 알게 돼요. 활의 성능이라든가. 그러니까 요즘은 활 잘 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왕지가 이거 좀 바쁘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거는 저기 물이 있다는 그림만 보이죠.
사실은 제가 말씀 전에 어제도 그랬고 이 활은 도제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삐뚤어집니다. 편하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기초에 충실. 기초에 충실하다 나오면요 어느 시간가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지금 아주 유망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 진에서 왔는데 신사예요. 신사인데 이제 제2의 왕직이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몇년 차인데? 저 이제 1년 반. 그렇구나. 근데 이제 콘체가 지금 이제 다듬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사람들한테 세 가지 투자해라. 네가 정말로 잘하려 그러면 시간, 돈, 노력 이 투자 없이는 안 된다. 돈요? 돈. 돈을 왜 들어갑니까? 활이 안 맞으면 활 바꿔고 사람 맞으면 사야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래 될 줄 알아? 내게 맞는 걸 해야 돼. 연장 나무는 게 아니야. 공시가 내 마음에 맞아야 돼. 옛날에는 활의 강약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 망망타고지. 나무를 땡기라고 안 줍니다. 요즘 계량공은 땡기봐라. 안 넘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40이 너무 세다. 그러면 45 있는 사람 한번 땡겨보자. 이건 되겠네.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엔 안 줍니다. 수압하라고 주질 않죠. 줄 경우는 부러져도 좋다는 각오해야죠. 그럼 말 못해요. 그럼 막만 타고 합니까? 근데 요즘 참 좋은 거예요. 살도, 이게 내게 좀 짧은데, 그럼 긴 살 좀 사보자. 이거 맞네. 그렇게 사면 돼요. 그리고 국력이 올라갈수록 활도 이제 센 거가 사게 되고 살도 바꿔야 되죠. 그때는 남은 거 써보고 사면 안 됩니까? 안 맞으면 바꾸지. 시간, 돈, 노력. 자, 아까 몇 번 하려고 만들었죠? 24번, 23번, 22번. 22번 했죠? 예, 23번. 23번. 자, 방사할 때 방사 시위가 이게 23번이 됩니까? 23번. 맞죠? 예. 방사 시에 시가 뺨을 치거나 귀를 치는 수도 있나니 그러한 때는 턱을 중머리로 가까이 묻으면 방어가 된다. 저기 넷밤 아이락 하는 사람 있죠? 전부 시간에. 네. 땀을 치는 데는 자, 활이 섰다고 가정합시다. 이 상태에서 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내 턱이 밖에 나와 있죠? 몸은 현이 요래 갈까요? 요래 갈까요? 아주 제대로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 이래 있더라도 이래 있으면 안 맞겠죠. 자, 턱이 이래 있더라도 활이 이래 있으면 이것도 안 맞겠죠. 근데 왜 뺨이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죽을 밀어서 그래요. 죽을. 죽이 어디에요? 오케이. 자, 밀려갔죠. 또 저기 뭔가잖아. 그죠? 죽을 풀어줘요. 풀어주면 턱에서 놀아줘야 이게 감춰지는데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거기다가 활은 튀어나왔죠. 이건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랑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활 거예요. 활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턱이 돈다 그랬어요. 턱이 도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살을 당겨서 여기를 붙이라 그러니까 살은 이렇게 당겨놓고 이걸로 붙여버립니다. 돌았죠?
그게 아니에요. 턱은 감춰놓고 살이 내가 안으로 이어서 당겨줘. 맞춰줘야 되는데 살은 밖으로 해도 이걸로 붙이면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럼 맞겠죠? 그 다음 팔이 많이 서면은 맞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팔을 세워놓고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가 뜨잖아, 그죠? 뜨니까 이놈의 살이 이제 저리 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안 가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이래 돌리면은 막 완전히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표가 이제 안 걸려요. 표로 안 걸리려면 이걸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면은 쭉이 썩 나면서 탁탁 이렇게 그대로 되죠. 그래서 활을 세우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박스 뒤에 보면 이제 쭉이 나와서 턱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첫 시간에 그래서 둘째 시간이었던가 쭉을 풀어두고 섰듯이 풀어두고 마지막에 힘을 줘서 쓰라는데 처음부터 딱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굳어져. 굳어지면은 걸어놓고도 표를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죽은 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죽은 팔이기 때문에 반작용을 받아 여치는 못하니까 튕군다. 그래도 잘 맞습니다. 100번만 똑같이 쓰면 잘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그건 이제 오래 가는지는 않습니다. 자, 귀를 친다. 우리가 귀를 치는 경우는 이건 묻었단 말입니다. 묻으니까 이런 각도예요. 이런 각도인데 각질을 낮추고 걸으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질 높이면 이렇게 걸려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의 궁술이 얘기하고 있는 활을 엎어서 비승비팔로 서서 중구미를 엎고 등 힘으로 쏘지 못했어요. 그 원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고요. 채집지만 참 편하고 좋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리모델링 하려면 남보다 배를 오르게. 자, 그 다음 24번. 팔은 아무쪼록 힘에 무를 듯한 것으로 쏘아야 하니 강하여 힘이 센 것으로 쏘는 100가지로 해로울 뿐 한 가지도 이론이 없는. 활은 내가 활을 이길 정도가 좋습니다. 활을 무르들게 쏘라니까 너무 무른 걸 쏘가지고 말랑거리면 또 못 쏘아요. 마지막 파워를 못 냅니다. 그래서 최강공과 최약공은 쏘는 부분이 똑같아요. 최강공은 걸어서 유전을 하면 뺏겨서 못 쏩니다. 최약공은 걸어놓고 쏠 때 가입을 못 합니다. 울렁거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활은 어떻게 쏘냐면 조금 일찍을 표준을 봐놓고 싹 들어오면서 그냥 쏘는 거예요. 왜? 유전이 안 됩니다. 너무 센 활은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약한 활은 여기서 힘을 쓰면 울렁거려요. 그래서 아주 약한 활은 딱 당기가 반동을 주고 그냥 쏘아요. 그 다음 아주 센 활은 돌아가지고 내가 뺏기기 전에 놔버려요. 근데 이 강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활의 강약을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제 힘. 내가 내게 맞는 남의 힘에 맞는 거하고는 정답. 내 힘에 맞느냐, 내 힘에 세느냐, 이것이 강약의 기준이에요.
그래 어떤 데 가면 말이야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분한테 몇 파운드십니까? 뭐 53파운드 너무 세다.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제 천하장사가 되고 60을 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랑거려서 못 삽니다. 이 사람 몇 쏘야 돼요? 58 쏘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40 정도 된다. 아, 그 약할까 왜 와서 살거든? 아니죠. 내 힘이 없는데. 그 사람들 50쯤 쏘아냅니까? 그런데 활은 영궁을 가지고 잘 쏜 사람 참 잘 쏜 사람. 그냥 탁 치고 날랄랄라 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정도 영궁을 잘 쏘는 사람. 정말 잘 쏘. 여러분들 활을 걸어가지고 몇 번을 견디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대신 산을 걸어서 얘기입니다. 표를 딱 보고 산을 딱 걸어가지고 내가 몇 초를 참겠느냐. 사실은 5초 이상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1, 2초 참아가지고 대회 가면 그거 맞짱 설 겁니다. 그냥 속이 바빠요. 유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으로 당겨서 그렇습니다. 몸으로 활을 걸면은, 자, 우리 왕직 씨, 몸으로 딱 걸죠. 힘으로 당긴 거 몸으로 걸면 천지죠. 몸의 각도로 딱 걸어. 자, 요 몸의 각도를 펴가지고 딱 걸었잖아요. 됐어. 그 다음, 이래가 힘으로 당겨.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거는 몸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걸어놓고 몸이 작업해서 몸의 각도를 가지고 요 힘만 딱 걸고 있으면서 몸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는 힘이 덜 들어요. 그럼 우리 조선의 궁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몸으로 활을 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서 구절에 보세요. 중팔을 밀려가야 되고 깍지를 뺄 때는 가슴이 열려가야 되고 기운과 숨을 들어마시고 그건 힘하고 관계없잖아요. 몸하고 관계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전부 힘으로 버텨가지고 손길에 그러다가 호흡까지 들어마시기 위해 열을 팍팍 받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치라는 소리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칠 줄이 거의 안 됐어요. 무척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억할 거예요. 그 몸으로 당기는 것과 힘으로 안 맞는 사람은 뺨 안 맞고 잘 쏘이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회복이 비틀어짐으로써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몸으로 못 당기고 이제 힘으로 당기는 분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죠. 그대로 너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맞느냐? 나는 안 맞던데. 당연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비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이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절대 안 맞죠. 그 안에 턱 밑에 살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뻗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사용 못하죠. 몸으로 사용 못한다는 이야기는 밀어도 이게 안 나간다는 겁니다. 밀어도 이 몸이 나가지 이게 자체가 더 늘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활이 지금 그대로 가만히 서거든요. 아무리 밀어도. 몸으로 당긴다는 이야기는 즉 각도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펴면 쭉 나갑니다. 그죠? 줌도 앞으로 나가고 깍지도 뒤로 들어오고 그리고 살도 더 들어오면서 쭉 늘어납니다. 몸을 이용해서. 튀는 내 깍지 지금 안 당기고 있죠. 가만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줌도 지금 가만히 펴놓고 다 펴진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등목이 다 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펴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여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몸으로 어려운 고생이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힘으로 쏠 거예요. 자, 몸으로 쏘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쏘는 것보다 2파운드 내지 3파운드 더 센 걸 쏘아도 견딥니다. 근데 힘으로 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힘으로 쏠 때 또 어떤 게 얘기를 합니까? 중공을 내지 말라 그래요. 들고 있으라 그래요. 아마 그렇게 배운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뺏겨요. 뺏기니까 이놈을 안 뺏기려고 막 이래 땡기죠. 그 나쁘면 이래 빠져. 이렇게. 또 이렇게 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뺏기겠습니까? 여기 안 뺏기겠죠. 딱 받치고 있잖아요. 우리 지을 때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 중심인데 이래 있으면 뺏기겠죠. 지금 안 뺏겨요. 그래서 깍지가 어깨선보다 살짝 내려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요즘 사범들은 이거와 직선이 되는 거다, 이거와 높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게 있습니다. 튕길 때 참 좋습니다. 들고 있으면 더 못 당기거든요. 이게 높으면 다음 이 작용을 못 합니다. 못 하면 죽은 팔이가 튕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깍지도 보면 숟깍지만 굴단하게 그것도 못 씁니다. 깍지가 이 손 안에서 조인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굵으면은 붙어요. 깍지가 살하고 붙어버려요. 붙으면은 저기 다음 나오는가 모르겠다. 사진 강사전 낙제 있네. 어때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있네. 그러니까 양궁처럼 자꾸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활을 쏘기 전에 먼저 텔레비로 양궁을 많이 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궁에 땡기는 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활을 양궁식으로 땡기면 처음 땡기를 하면 전부 이렇게 땡깁니다. 이래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우리가 활을 배우던 그 40년 전에는 양궁에 텔레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벌써 양궁은 요래 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국궁이랑 까먹고 같은 활이니까 그게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졌다. 자, 그 다음에 알중 받침입니다. 활의 알중이라는 것은 활 제조할 때 다리입니다. 다림이 곱아서 알중이 딱 받치면 쏘는 법이 이롭지 아니하며 아기가 부실하면 또한 쏘는 법이 이롭지 아니한 것이니 아기는 다다 방긋하여서 방사할 때 받쳐줘야 한다. 다다는 이겁니다. 많이 요 중통이지. 여기 뭐 대림 끝이라거든요. 이거 이름이 뭐고? 대림이 코어 대림이. 한옥음, 머녹음, 바트녹음. 네, 코어 대림이. 대림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깔아앉지 않고 약간 방긋해져야 돼요. 지금 각궁은, 계량궁은 다 깔아앉았습니다, 이게. 각궁은 원래 살짝 방긋해져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서 거부가 이게 다 펴지고 나서 힘을 쓰면 여기가 싹 밀려요. 밀렸다가 다시 확 날 때 파워를 냅니다. 근데 요즘 각궁은 그것 아니에요. 자, 우리 왕지 요즘 각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요. 난 요새 우리 각궁을 잘 안 내가 각궁 쏩니다만은 요새 자주 만지고 막 뿌라도 보고 할 테니 요즘 각궁은 저는 일명 각궁이라 이야기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궁이라는 왜 목궁이라냐
생긴 모양부터가 벌써 계량궁화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재료를 많이 바꿨어요. 옛날에 적어도 한 20년 이상 된 가공을 보면 3, 40년 전보다 이렇게 반듯하지는 못한데 이 악기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잘 차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가공은 지금 완전 계량구가 거의 모양조차도 비슷합니다.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은 뭐 나무나 이제 심이나 또 각은 뭐 훨씬 다 비슷하게 쓰는데 그리고 가공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그 속에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대나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뽕나무, 뽕나무인데 이제 요즘은 아카시아 쓰죠. 그러나서 이 뒤쪽에 이제 심을 붙여놨습니다. 소심줄 붙여놨는데 그 크기가 지금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 안에 있는 대나무하고 요 뽕나무는 이제 요 안에 있는 대나무를 배소라고 그러는데 배소 두께를 분해를 해보면 20년 이상 된 활들은 한 1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나오는 활들은 한 몇 mm 정도 될것 같습니다. 3mm. 쌍쌍처럼 5mm에서 6mm. 그만치 못하잖아. 이거보다 지금 더 두껍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나무 두께가. 대신에 나무 두께가 두꺼우니까 힘이 약했죠. 그러면 뭐 장군이라도 땡기도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요심 됐어. 네. 가운데 들어있는 여기는 대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위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심이죠. 안에 이제 불이 붙어 있는데, 단면으로 보면은 예전에 요거를 딱 잘라 보면은 옛날 화는 두께가 이렇게 거의 일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약 1mm에서 약 한 2mm 정도. 지금 대소는 모양 포스터가 보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최고 이 두께가 약 한 6mm. 네. 거기에 요 위에 이제 이렇게 심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심이 얇아도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모양 좋습니다. 지금.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옛날 활하고 지금 활의 차이가 많이 나요. 옛날 활은 이 각이 두껍고 심이 두껍습니다. 대신에 안에 대소가 굉장히 얇죠. 그러면 얹으면 이런 물렁물렁거립니다. 그야말로 얹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으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게 말랑말랑하게 들어오고 또한 나왔을 때 복원력이 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 한 40파운드, 45파운드만 해도 8톤 화살을 날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대신에 이제 잘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딱 쏘지 않으면 그냥 획 하고 넘어가요. 요즘 저는 약간만 비슷한다. 지금 약간 질문 중에 약간 그런 말씀하는데 약간 비슷한 거 지금은 정상이 아니냐. 약간 옆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냐. 옛날 화는 100% 넘어갑니다. 지금 화는 안 넘어갑니다. 네. 이게 두꺼운 만큼 뻣뻣하거든요. 거의 계란공처럼. 그래서 지금 안 넘어가요. 대신에 많은 힘을 요합니다. 더 높은 파운드의 활을 써야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안 넘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가끔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마음에 잘 안 맞으면 이제 각을 깎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다뤄왔던 거라, 미립 잡을 때 보면 참 생각이 깎습니다. 당겨보고, 요 부분이 조금 안 묶는다. 그러면 요 부분을 표시를 춤으로 살짝 해가지고, 좀 애한 칼 가가지고 살살 적게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시네요? 살살, 그야말로 종이 깎아내지, 그건 깎아내지. 선생님 어느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깎아내면은 전혀 그 작동을 안 하고 요즘 안에 나무가 두껍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 여기 안 먹는다. 그야말로 팍 깎아내요. 근데 옛날 화는 각을 살짝만 깎아내도 그 부분이 이상이 참 많아요. 네. 그 지금 화는 그냥 제가 부를 때 그래서 먹고 아무 화를 가져와서 해도 별로 깎을 것도 없고 한 번만 맞춰보면은 뭐 얹고 뭐 얹는데 별 무리 없이 얹고 뭐 불면 막 갖다 대가지고 막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한 해도 됩니다. 진짜 옛날 활들은 무릎치기로 딱 올리면 이 양쪽을 안 잡고 있으면 어느 한쪽에 넘어가 그냥 툭 하고 막 팍 빠져나갑니다. 이놈을 잡고 이 대부터 돌대가지고 안정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한번 식혔다가 다시 또 돌아가면 또 안정시키고 그래 해야 그 다음부터 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올려가지고 대충 해보고 손 그냥 손을 냅니다. 막 돌대가지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계속 주문하는데 지금 할 때는 대충 손 그래서 옛날에 화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평궁이라고 그랬어요. 태평궁은 말 그대로 태평하다가 활이 잘 안 넘어가요. 옛날에도 그건 뭐냐면 춤을 깔아놓은 활, 태평궁이에요. 그 대신 태평궁은 으덩덩해서 머시마거든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살을 잘 차는 활은 참 우리 여자분들 계시는데 이 강의 용어는 아닙니다. 저기 방송 용어도 아니고 기생척 끄다 그랬어. 요놈이 말이요 성질 부리는 게 얹어놓으면 가닥가닥 이거를 볼비가 잘 달아놓으면 이건 내가 입맛에 맞게 착착착 하는 거예요. 기생 많네요. 네. 네. 그렇게 옛날 활과 두 가지 구분했어요. 그 대신에 활을 달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에 사범이 없으면은 활을 못 쏘았어요. 그렇게 까다로운데 이걸 어른들이 60, 70대는 요즘 60이야 뭐 얼마 아니지만 그 당시 60은 나이 많았거든요. 못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날 우리가 이제 대회를 가면은 사범이 활을 우리 10명의 열장을 탁 올리고 갑니다. 따라옵니다. 대회장으로. 그게 어디든. 그리고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올 사람들 활을 탁 얹어놔. 딱. 그럼 사범은 뭐 한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범이 아니에요. 나는 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들어야 될 우리 화투의 역사에 대해서 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대회장에서 우리 걸 다 얹어줍니다. 얹어가 쫙 치않아요. 그럼 우리는 쏘기만 해요. 그럼 다 쏘고 나서 턱 풀어가면 사람이 또 공대 길죠? 이렇게 해가 여기 한 묶고 거꾸로 한 묶고만 탁 올리고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있죠. 그날따라 오늘 안 올 것 같은 어른이 한 번 와가 화를 안 얹어놨다. 그건 막 불효를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활도 안 얹어놓고 이제 어디 가서 가면 또 젖어지는 거죠. 자, 그건 우리 어느 시대에 흘러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것처럼 요즘 활들은 활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냐? 8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계량공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계량공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각궁을 안 쏴도 되죠. 그럼 각궁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궁을 다루어낼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을 하나 만들고 네가 나이 많으니 사도해라. 아니 우리 요즘에 제일 잘 초있긴 해서 네 사범해라.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활에 대해서 참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똑딱 맞추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요. 그게 요즘 현실이 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옛날처럼 활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죠. 그죠?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들도 이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심한 활이 있고 덜 심한 활이 있어요. 자, 알중 받친다는 건 이제 이 알중이 딱 받치면은 땡기다가 딱 받쳐요. 여러분들 받친다는 용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계량궁 쓰는 사람들은 맞춘다는 용어를 잘 몰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계량궁도 어떤 활은 어느 정도 들어오면 더 안 들어옵니다. 딱 걸려가지고 요걸 가지고 받친다. 그래서 알중 받친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각궁은 더 심합니다. 각궁은 어느 상황에 딱 들어오면 딱 받쳐요. 요동을 합니다. 그런데 각궁이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받치는 그거를 한 5mm 정도만 밀어내주면, 파워를 내주면, 그게 가입이죠. 스프링처럼 탁 눌러주면 굉장히 살을 잡죠. 요즘 계량궁은 그 받치는 점이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힘만 있으면 쭉쭉쭉 늘어나죠. 각궁은요. 아주 약한 30파운드도 받쳐버리면 못 당깁니다. 물론 힘으로 당기면 되죠. 근데 부러지죠. 그래서 요즘 이 부분, 알중 받치는 부분이 나중에 밀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왕직이 설명했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살을 길게 서면 이게 못 버텨가 부러져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느 한계를 지날 때는 이것 자체가 요렇게 됐던 게 싹 밀리면서 그걸 받아줘요. 근데 요즘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아기가, 그러니까 알중이 딱 받치면은 당기기도 힘들고 방사시에 처리하기 어렵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받치는 점을 밀어줄 때 잘 간다고 그랬죠. 제가 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참 시간이 없습니다. 전번 우리 마지막 종강할 때 활 구하는 방법 얘기했지. 그거를 또 시간이 뺏긴 해봅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궁을 구할 때는 반드시 화살 한 개를 갖고 와요. 내가 쓰는 화살. 그래서 내가 쓰는 화살에 나는 토리까지 와서 쏜다. 아니면 난 상사에서 쏜다. 나는 토리를 넘겨서 받쳐줘야 쏜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마다 당기는 길이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활을 딱 당겨서 거기 탁 받치는 활을 써요. 그럼 여기서 힘만 딱 주면 5mm 늘어나면서 탁 가죠. 그렇지 않고 바로 알중 받치해가지고 나는 7치를 만약을 치는데 여치에 받쳐보면 이만큼 남겨놓고